네, RPM 8쪽의 3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8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순열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칠할 색깔과 바깥쪽에 칠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8개의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그 4가지 색을 이 안쪽에 있는 4칸에다가 이제 칠할 건데, 여기다 이제 칠할 때 4개가 이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은 경우로 배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4가지를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 그럼 나머지 4가지 색깔을 이제 요 바깥쪽 4칸에 칠할 건데, 이미 안에 4칸에 색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4칸들은 옆으로 한 칸씩 돌아가면 다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붙어있는 칸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바깥쪽 4칸을 칠할 때는 원순열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8C4는 8, 7, 6, 5를 4,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4, 2, 8 지워지고 3, 6 지워서 2니까 이게 70이죠. 70에다가 6 곱하고 24 곱하고 그러면 7, 6, 420 곱하기 24. 그러면 얼마죠? 420에다가 24 곱하면은 8, 16, 4, 8 그러면 8, 0, 1, 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만 80까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9쪽의 35번 문제입니다. 자, 12명을 이제 이렇게 둘러 앉히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순열로 시작을 하죠. 그럼 12명을 원순열로 앉히면 11팩토리얼인데 이거는 원이 아니라 이제 다각형이기 때문에 다각형일 때는 자, 온전한 원순열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친구를 여기에 앉히거나 여기에 앉히거나 여기에 앉히거나 계속 이게 똑같은 상황이어야 이게 온전한 원순열이 되는 건데, 다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한쪽 모서리에 2명이 앉을 수 있다면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A가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요거는 여기 앉는 거랑 똑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A가 여기 앉는 거랑 똑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순열로 보기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한쪽 모서리에 앉아있는 인원수, 그것을 이렇게 곱해줘야지 이게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A 곱하기 12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12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2 하나 떼어내고 11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1팩, 11팩이 똑같으면 요 2라는 숫자가 A 곱하기 12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는 6분의 1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쪽의 43번 문제입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일단 0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중복을 허용했다라는 거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몇 자릿수인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자릿수, 한 자리 자연수는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한 자리 자연수는 5가지.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는, 자,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2칸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칸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되겠죠. 0을 못 쓰니까. 자, 두 번째 칸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은 0도 쓸 수 있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앞에 10의 자리에 썼던 숫자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맨 앞에는 5가지 선택권, 1의 자리는 6가지 선택권이 있어서 30가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첫 번째 자리에는 0을 못 쓰니까 5가지, 그 다음 자리 6가지, 그 다음 자리 6가지 해가지고 5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180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자리 자연수로 넘어가는데, 4자리 자연수 중에 2000이라는 숫자는
100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모두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가 모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니까요. 4자리 자연수를 다 세지 마시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 경우만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세 자리는 각각 6가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216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4자릿수 중 1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 그게 216까지.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2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숫자인 2000이거든요. 그럼 얘가 처음부터 따져봤을 때 몇 번째냐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다 더한 다음 그 다음 숫자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은 요렇게 셋이 더한 게 215, 거기다 216을 더하면 431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431개의 숫자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2000이라는 숫자는 그 다음 432번째 숫자가 되겠구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7번 문제입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1, 2, 3, 4, 5에서 똑같이 1, 2, 3, 4, 5로 1, 2, 3, 4, 5로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자, x에서 x로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뭐냐면 F1과 F4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애랑 4라는 애는 같은 애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 거죠. 같은 애한테. 그러면 또 그 화살표를 맞는 애 F1과 F4 그 함수 값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4 아니면 5가 얘네 둘이 날리는 화살표를 맞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과 4는 묶어가지고 선택권이 2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요. 그죠? 4한테 쏘든지, 그러니까 1, 4가 동시에 4한테 쏘든지, 아니면 1, 4가 동시에 5한테 쏘든지, 이 2가지 선택권밖에 없고, 자, 나머지 요 3개의 숫자들은 다른 어떤 그 조건이 없죠? 자유롭게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도 5가지 선택권, 3도 5가지, 5도 5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날린다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11쪽에 51번 문제입니다.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는데 이게 서로 같은 문자들이 중복돼 있어요. B가 2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가 3번 등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7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 자, 7개를 나열을 할 건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를 깔아놨는데 포인트는 이 양 끝에 이 두 자리에 서로 다른 문자가 왔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문자라 그러면 뭐 A, B일 수도 있고 뭐 B, C일 수도 있고 D, C일 수도 있고 뭐 A, D일 수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꼭 뭐 적어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면 반대로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자 말고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A나 D 같은 문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문자가 오는 거는 B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면, 또는 C로 시작해서 C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2가지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B로 시작해서 B로 끝났다라고 그러면 요 중간에다가는 A 하나와 그 C 3개와 D 하나를 요 중간에다가 배열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다 해서 20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C가 온 경우에는, 자, C 2개를 사용을 했으니까 A 하나와 B 2개와 C 하나와 D 하나를 요 중간에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5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2개 있다. 그래서 60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합치면 이제 80가지인데 이 80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의 반대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80을 뺀 것을 답으로 쓰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7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은 거죠. 그거 계산해서 80을 빼주면 되겠는데, 자, 이 앞에 거는 요게 6이랑 지워질 거니까 7하고 6 지워졌고 5, 4, 3하고 2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8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쪽 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게 20이니까 7, 3, 21, 420, 420에서 80을 빼가지고 340까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12쪽에 5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를 그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겹치는 문자, 같은 문자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일단 O라는 문자가 2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문자도 2번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를 했냐면 C하고 P 얘네 사이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C는 P보다 앞에 온다. 이 C는 P보다 앞에 온다라는 이 조건은 C가 꼭 P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C가 앞쪽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쪽 어딘가에 P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는 R보다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도 순서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10개의 알파벳을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일단 똑같은 알파벳인 경우 요거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생각해보면 2팩으로 나눠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알파벳이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C랑 P처럼 이미 자기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두 문자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그것도 나눠버리시면 됩니다. 뭐 이 2개를 뭐 똑같은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배열해 놓고 앞에 문자는 C로 뒤에 문자는 P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쵸? P도 마찬가지, 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요거 R하고 I도 이미 걔네 둘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내가 정해줄 필요 없다. 그럼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로 4번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6분의 1 곱하기 10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3번 문제입니다. 자, 길찾기 문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입체로 나와 있어요. 입체로 나와 있더라도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움직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3번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 방향 밑에다 쓸까요? 먼저 아래로 2번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한 번을 와야 그래야 B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 움직이면 돼요. 6번 움직이면 되는데 자, 오른쪽 화살표가 3번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가 2번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화살표가 1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화살표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곧 길의 개수,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경로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 3개, 2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나눠주시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구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화살표가 3종류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60이 되겠네요. 네, 13쪽에 7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제곱만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문제였다면,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A, B, C, D가 음이 아닌 내정수 이렇다면 요거는 아주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 없었다면 이때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4H9 이렇게 계산하죠. 요 A, B, C, D 중에 9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제곱이 붙어 있다라는 점이 특이한 지점인데 결국 그러면 A라는 녀석만 특별하게 좀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면 됩니다. A를 기준으로. 그래서 A가 0일 때는 B랑 C랑 D를 더해가지고 9가 되면 되고
BCD는 다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3H9가 되겠습니다. BCD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9번을 뽑는다. 자, 그 다음에 A가 1일 때, A가 1일 때면은 A 제곱이 1인데 이항시켰다라고 생각하면 BCD를 더한 것이 8이 되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3H8 요렇게 계산될 거고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A가 2일 때, A가 2면은 A 제곱이 4가 되겠죠. A 제곱이 4니까 넘어가고 나면은 이쪽이 5 이렇게 돼서 3H5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가 3일 때는 A제곱이 9가 돼서 넘어가고 나면 얘가 0입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나오죠. 한 가지. 빵빵빵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 계산해보면 중복조합이니까 자, 3이랑 9랑 더해서 1 뺀 거 11C 9 11C 9는 11C 2랑 같으니까 그러면 11, 10, 55가 되겠고요. 자, 얘는 10C 2가 되겠네요. 10C는 45 그 다음에 얘는 7C 2가 되겠고 이거는 21 그러면 요거까지 더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더해서 100이니까 122가 이 문제의 답이네요. 네, 14쪽에 75번 문제입니다. 길찾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은 점을 몇 개 선택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방법인데 점을 선택할 때 뭐 꼭 이걸로 정해야 되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몇 개의 점을 추린 다음에 그 점들 중에 반드시 한 점을 지나서 B로 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5개의 점을 뽑으면 자,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5점 중에서 한 점을 지나야 됩니다. 한 점도 안 지나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2점을 지나서 갈 수도 없어요. 최단 거리일 때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점들을 선택하면 되고 지금과 같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면 그의 대각선 방향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세부적인 선택은 모양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 조건만 만족해주면 돼요. A부터 B까지 갈 때 반드시 그들 중에 하나를 지나야 되고 동시에 2개를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점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쭉 올라와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A부터 요 점까지 가는 방법 요거 보이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번 이동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똑같죠? 그러면 5팩 나누기 4팩 해서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4칸을 이동하죠? 4팩 그 중에 3칸이 똑같아요. 나누기 3팩 그러면 4가 돼가지고 자, 5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점을 지나가는 방법은 수너 가지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구할 거냐. 왜냐면 요 밑에 있는 2점 쉽거든요. 맨 밑에 있는 점도 쭉 와가지고 쭉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인 거 확실하고 자, 여기 지나가는 것도 요렇게 하면은 4팩 나누기 3팩 해가지고 4가지 곱하기 요렇게 하면은 또 5팩 나누기 4팩 해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나머지 점들은 다 쉬워요. 문제는 얘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지금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결국 그럼 이 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래에 있는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야만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요 점에서 그 다음에 갈 점이 여기서 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호수에 막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 점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A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하나, 둘, 세 칸. 3팩 나누기 2칸 똑같아요. 나누기 2팩.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칸, 4팩 나누기 똑같은 거 3팩. 그러면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2가지 해서 요렇게 5가지를 모두 더하면 그것이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54가 되나요? 네, 54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78번 문제입니다. 자, X라는 집합에서 1, 2, 3, 4, 5 여기에서 Y라는 집합으로 지금 화살표를 날리고 있어요. Y는 1, 2, 3, 4, 5, 6이고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세워보고 있는데 자, 조건이 뭐냐면 F2는 3이다. 그러면 2가 3한테 쌓여야 된다.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버렸네요. 이거는 뭐 딱 그냥 정해져 버린 겁니다. 나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쟤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1, 2, 3, 4에 대해서 1, 2, 3, 4 1, 2, 3, 4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2가 이미 3으로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1이라는 녀석은 3보다 더 큰 숫자한테 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내가 설명할 때는 이제 큰 작작이라고 불렀었는데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쏴야 된다. 이런 조건. 그럼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계산할 때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밑에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중복조합을 적용을 해줄 건데 이미 2가 3한테 쏘는 것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1 같은 경우는 요 셋 중에 골라서 쏠 수밖에 없어요. 요 셋 중에. 더 밑으로는 못 쏘니까. 그죠?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3한테 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의 선택권이 3가지가 있겠죠. 1이 쏠 수 있는 선택권이 3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3, 4. 3과 4. 자, 3과 4는 요 나 조건에 의해서 자, 2가 3한테 쐈으니 요렇게 중에 고르면 되겠죠. 요렇게 3, 4, 5, 6. 3, 4, 5, 6이라는 요 넷 중에 둘한테 혹은 중복해서 화살표를 날려주면 됩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중복조합이에요. 이쪽에 있는 3, 4, 5, 6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3, 4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될 거냐면 4, H, 2가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 4, 4를 뽑았다 그러면 3도 4한테 쏘고 4도 4한테 쏘면 되는 거고 5, 6을 뽑았다 그러면 3이 꼭 5한테 쏴야 되고 4가 6한테 쏜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큰 놈은 큰 놈한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5가 있습니다. 얘는 뭐 그냥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쏴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요 4H1을 계산을 하면 요게 5C2가 되는 거니까 10가지죠. 그러면 맨 위에서 3, 가운데 요거 10, 그리고 얘가 6 이렇게 해서 다 곱하면 총 180가지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79번 문제입니다. X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생겼는데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래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근데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X의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X가 3 이하이면 그러니까 요렇게 셋을 말하는 거죠. 얘네 셋은 fx가 3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얘네들한테 쌓아야 된대요. 근데 요렇게 셋이 요렇게 셋한테 쌓아야 돼 라는 말만 있고 뭐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고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1은 1 나름대로 요 셋 중에 골라서 쏘면 되는 거고 2도 2 나름대로 요 셋 중에 골라서 쏘면 됩니다. 1이 쐈던 애를 또 쏴도 아무 상관이 없죠. 3도 마찬가지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쏘면 된다 이런 말인 거니까 요 세 원소는 각각 얘도 3가지 선택권, 얘도 3가지 선택권, 얘도 3가지 선택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4와 5는 자,
4와 5는 요 조건 방금 위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죠. 큰 작작입니다. 큰 놈은 큰 놈한테 화살표를 날리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화살표를 날려라. 그런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은 허용해 줄게. 그러면 요거 중복 조합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4랑 5는 이쪽에 있는 5개의 원소들 가운데 둘 골라가지고 큰 작작으로 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5개가 모두 화살표를 맞을 수 있는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OH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6C이죠. 6C 그러면 15가 되겠죠. 15. 자 그래서 위에 333에서 3의 세제곱에다가 15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7 곱하기 15니까 270에다가 135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05 함수 f의 개수는 405개가 되겠습니다.